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교육이 없는 아이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날개 없는 새. 날 수도 먹이를 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을 텐데요. 새를 새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새의 날개 같은 것, 교육.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속담 아닌가 합니다. 오늘 호남이는 가슴에 교육, 보국 네 글자를 품고 50년 넘게 교육 사업을 해오며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한 배움의 길을 열어줘 검정고시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교육의 산증인, 학원가의 산증인, 교육 혁신가, 교육 관련한 별명들이 엄청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부끄럽습니다. 하나 그럴 일은 잘했더라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잘했더라면 될 텐데 제가 55년을 교육계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학교도 했지만은 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50만 군데가 있거든요. 전국의 학원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 50만 곳이 있다는 있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숍만큼이나 많은 게 학원입니다. 네. 그 중에서 회장님 학원은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강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인데요. 아, 최초로 하신? 한샘학원이라는 학원을 했는데 요새 말로는 일타 강사라는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에 이런 분들을 인터넷으로 하면은 값싸게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인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일타 강사라는 말도 없었던 시절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모셔와갖고 인터넷 강의를 처음 하실 생각은 어떻게 애초에 하신 건가요? 그건? 저희 학원을 입학을 하려면은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또 줄을 서야 되고 학원 앞에 쭉 이렇게 이건 아니다.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저희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BS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돼서 이제는 이제 인터넷 강의가 생활화 됐죠. EBS에서 방송으로 강의하기 전부터 그런 인강을 그렇습죠. 저희는 EBS에서 강의하기 전부터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구자셨네요. 이 부분에서. 교육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고향이 영광이신데 고향하면 떠오르는 기억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 농사 짓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몇 감고 그리고 어렸을 때 농사라는 거는 몇 살 때 농사를 지으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6살, 5살 때부터도 같이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아니 5살짜리가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은 다 하지요. 이제 온 가족이 나서서 했던 게 이제 농사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문상주 회장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교육 보국을 꼽아주셨네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시작한 것이 입시교실이었어요. 그때가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67년도니까 25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르쳤는데 고향이 영광이다 보니까 영광에도 알려지고 또 이제 지방에 광주에도 알려지고 해서 고향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아니 고향이 영광에서 서울까지 왜 굳이 올라오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하죠. 부모들이 호남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제일 문제가 교육이에요. 네. 와서 노동을 해도 먹고 살기는 하는데 자녀들 교육은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이 서울에 올 때 빚을 져가지고 오기 때문에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금방 찾아와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놀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전국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검정고시 합격증을 따가게 되죠.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합격증을 가져가는 그러한 검정고시로서 명성을 날리는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학원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온 아이들이 오면은 열심히 하던가요? 근데 뭐 그냥 마지못해 다니던가요?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가 딱 하나로 모아진 시기 아니었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네. 그러려면은 어른은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이랬던 것이 70년대, 80년대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요.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해서 저희 학원에 와서 자기들의 꿈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죠.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절박함 같은 게 있었겠네요, 정말로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것도 제시해줬고 애들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뿐 아니라 주위에 네. 합격을 하면은 다들 대학으로 가고 또 합격을 하면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이 길밖에 없다 해서 열심히 했던 분위기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애들 보면 내가 한 개라도 뭘 더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같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아침 6시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11시까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네. 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통해하게 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근데 10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100만 명이요? 예, 제가 이제 그런 학원을 여러 군데 했으니까요. 네. 전국의 학원을 1000여 개 이상을 했어요. 1000개가 넘은. 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졸업을 시켰고 제가 회장님 이력을 좀 잠깐 보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개혁위원 지내셨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특보로 활동도 하셨고 뭐 훈장 같은 것도 여러 개 많이 타셨네요. 제가 일본에서 네. 컴퓨터 회사를 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연락이 왔어요. 네. 자기 밑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일을 해보면 네.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께 많은 말씀을 드렸죠. 저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대통령 밑에서 일하신다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만은 요거 하나만은 꼭 해주세요. 컴퓨터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의 때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회의 때마다 나만 오면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컴퓨터를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학 총장들이 주로 이제 교육기획위원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컴퓨터를 다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막 그 얘기를 시간을 끌면 짜증을 냈어요. 빨리 회의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 또 훌륭하세요. 그러면 돈 찾아오라. 어디가 예산이 있는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낙전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우체국에 전화. 네네. 그걸 제가 가지고 230억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컴퓨터를 사주는 일을 좀 하십시오. 선생은 누구 하면 되냐? 선생은 있는 교사들 가르쳐서 하면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일본보다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에 컴퓨터 보급하고 교육 시작하게 한 게 지금 회장님이 그럼 하신 건가요? 그럼? 아니 김영삼 대통령 때 되신 거고 이 얘기는 내가 교육계획위원으로서 계속 얘기한 거고 그래서 하도 여러 차례 하시니까 이 얘기 드렸더니 짜증 내시면서 이제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에피소드까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이 그렇게 짜증 나게 안 하면은
뭐 장관이라도 하나 할 텐데 말이지. 맨날 컴퓨터 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DJ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DJ가 YS 밑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 문상주를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또 DJ 밑에 가서 교육 특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컴퓨터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는데 성인들을 어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전국에 컴퓨터 학원이 한 6천 개가 있는데 거기서 100만 주부 인터넷 교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다.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예산을 빼기 어렵다. 그 예산을 주시지 말고 대통령 부부께서 컴퓨터 학원에 주부들이 하고 있는 데 오셔서 구경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나요? 그럼? 예. 신정 컴퓨터 학원이라고 거기를 오셨어요. 부부가. 그게 이제 100만 주부 인터넷 교실을 성공하고 네. 1000만 자영업자들, 단위가 점점 커지네요. 예, 전 국민 PC 배우기 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때부터 재정 지원이 들어가게 돼서 모든 국민들이 컴퓨터 배우는 붐이 붙어서 이게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IT 강국이 되는 기초가 됐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IT 강국 뭐 큰 탑을 놓는데 확실하게 주춧돌 하나는 놓으셨네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았느냐. 네. 그러면 한국이 IT 강국이 되는데 기여했다. 고려 문화장학재단 네. 설립해서 30년 넘게 뭐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생활이 어려운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애들이 많아요. 저희 검정고시를 합격하고도 대학에 못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대학에 합격했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한 20만 이상 줬지 않나 생각을 해요. 20만. 네, 20만 명 이상. 그래서 걔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그애들이 마음속에 다 감사한 마음과 또 하면 된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장학금 수여식들을 네. 1년에 몇십 번씩 하거든요. 세상은 하려고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역할을 고려문화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인 것 같은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뭐 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해도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천당한 나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운이 없어. 뭐 우리 부모도 운이 없고 부모들 만난 것도 운이 없는 거고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지옥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긍정심을 가지고 해보면 된다. 하게 되면 좌절한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천당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세계 평화. 이건 뭐 너무 어마무시한 거 아닌가? 이게 왜 두 번째 키워드로 꼽아주신 건가요? 제가 YS도 모시고 일을 하고 DJ들을 모시고 일을 했는데 YS 때 한일 월드컵을 따왔거든요. 네.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등한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장 세계 2위 나라로 상승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놓은 게 이제 우리나라 16개 나라가 오는데 이 16개 나라를 응원하는 응원팀을 10,000명씩을 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6만 명의 응원팀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그 나라를 응원을 하고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응원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건가요? 그러면은? 예, 이제 그랬더니 네. 대통령께서 아니 우리나라를 응원해야지 다른 나라를 응원하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로 보겠냐 미친놈으로 보지. 예. 네.
바로 그겁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만 응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우리 서포터스는 남의 나라만 응원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월드컵 처음 개막식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네. 세네칼하고 불란스하고 했거든요. 세네칼 옷을 반을 입고 네. 불란스 옷을 반을 입고 불란스는 그 앞전도 98년도에 승리했던 팀입니다. 우승했죠. 예. 우승했던 팀인데 둘이 3만 명씩 같이 들어가서 응원을 했어요. 불란스 이겨라 뭐 그다음에 세네칼 이겨라. 그런데 세네칼 사람들은 여기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그 나라 옷을 입고 그 나라 응원가를 부르면서 응원을 하게 되니까 전 세계 매스컴이 한국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위하고 4위전을 할 때 네.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했어요. 네. 우리나라 응원한 사람들보다 터키 응원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네. 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긴 간에 저렇게 남의 팀을 응원하느냐. 그건 우리가 세계 평화는 네.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가 남의 나라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반대편 팀을 응원하겠다. 평화, 뭐 세계 평화 이게 뭐 듣기에는 엄청 거창하고 뭐 큰일, 먼 일처럼 보이지만 그냥 역지사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네. 계속 트러블이 있는 게 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자꾸 일을 뭐 도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남의 편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불화가 날 같은 사무실에 사는데 불화가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원리를 한 게 서포터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월드컵을 하면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게 95%거든요. 결과는 한국이 경기도 이기고 월드컵도 세계에 유례 없는 월드컵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 서포터스라는 게 네. 평창 올림픽 때도 서포터스를 했어요. 트럼프도 불러오고 김정은이도 불러오고 다 했던 것이 뭐냐면 서포터스가 운동이 없었더라면은 네. 이제 가정입니다만은 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 있어서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러시아에서도 못 오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서포터스가 편지를 냈어요 푸틴한테.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는 평화운동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리아 서포터스가 2002년 월드컵 때 이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럼 쭉 이어졌던. 아 그럼요. 아시안 게임에도 다른 나라 팀을 다 응원했고요. 동계올림픽 때도 다른 나라 팀을 응원했고요. 앞으로도 또 코리안 서포터스는 우리 사회에서 반대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문화를 계속 전 세계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평화열차 프로젝트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75년 전에는 유로까지 목포에서 네. 다니는 기차가 있었어요. 음.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난 다음부터 기차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 월드컵에도 중국 네. 올림픽에도 모스크바 네. 올림픽에도 기차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후배들이 특히 광주 전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포서부터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 운동을 끊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산에서 개성까지 경의선만 거기 한 10몇 킬로 연결하면은 목포에서 파리까지도 기차 타고 갈 수는 있는데. 다녔어요 기차가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네.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네. 대를 물려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인데 75년 전에 다녔던 기차가 네. 이제 멈춰 있는데 우리 모두 밀고 가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기차 얼마나 멋있는 기가 막힌 일이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 고향 사랑. 네. 지금 재경 광주 전남 고교 연합 총동창회 회장을 네.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7년 전에 맡게 됐는데 네.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고향에 여러 가지 학교를 지원하는 일, 장학 사업 하는 일, 재래시장에 네. 도와주는 일, 이제 실질적으로 고향을 도와주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장학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그래서 각 재래시장을 추천을 하면은 여기서 버스 한 20대씩 해가지고 그쪽에서 물건 사주도록 하고 고향사랑 참여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수도권에 와 살지만은 우리 고향은 오래는 잊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살리기, 시장 살리기, 고향 살리기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갖자. 우리 고향을 잊지 말자. 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동창회가 요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일을 해오셨고 실제로 많은 거를 이루었는데 앞으로 더 하시고 싶은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이 AI 사업을 네. 배우는 사업, 활용하는 사업.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전쟁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네. 자원도 없고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세계 8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끝났다. 그건 나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뭐 기적은 계속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뭐 예. 지금 뭐 교육이 무너졌다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은 끝났다. 네. 기적은 끝났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운동을 못 하나요? 예능을 못 하나요? 뭐 IT, AI를 못 하나요? 게임을 못 하나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해야지. 국가적으로도 앞으로도 충분히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뭐 노력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저는 광주방송도 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발전할 걸로 믿습니다. 아니, 네. 제가 이거 와보고 네. 직원들이 눈이 다 살아 있어요. 예, 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덕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많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호남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준 것이고 그런 잠재 능력을 준 것이 제 고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호남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호남이 앞으로 영원히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느니 1,000명 늘리느니 말들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 지도 꽤 된 것 같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다. 개천에서 욕나는 시절도 끝났다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모두가 다 용이 될 수는 없고 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공부만큼은 교육만큼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기회의 균등을 누군가의 선의도 좋지만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